이제 부동산 경기가 또 이제 3라운드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가격이 내렸다가 4, 5년간 올랐다가 이제는 다시 또 가격이 어느 정도 규제를 받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 정부의 규제가 강렬해지고 있죠. 그러면 3라운드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아파트와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는 데서 수익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형은 주택 임대형과 상가, 우리 또 사무실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요즘은 좀 약간 수익형, 그러니까 상가 쪽으로 좀 많이 돌아드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또 궁금한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고민 있으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꼼꼼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담에 앞서서 또 오늘 꼭꼭 박사를 통해서 간단한 강의 전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상가에 대한 관심이 좀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상가를 좀 살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수익형 상가, 상가 부분이죠. 항아리형 황금 상권에 투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항아리형 황금 상권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시간은 좀 부족하겠지만 핵심을 제가 이 현업에서 뛰면서 저희 갖고 있는 노하우인데요. 한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권 하면은 유동인구를 먼저 생각합니다. 맨날 조사하는 게 유동인구가 많이 있는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유동인구는 그렇게 시장 내 영업에 많이 반영시키지 않고 사람은 많은데 장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정착인구가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정착 인구가 많은 지역은 일단은 영업 자체가 안정화되고 있고 또 들어온 월 수입이 좀 안정되기 때문에 공실이 없고 이렇게 안정되기 때문에 정착 인구가 많은 지역을 좀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지역을 예를 들어 보면요, 어떤 그 지역에 가면 정착 인구가 많은 게 두 분류가 있습니다. 상가 사무실이 많은 이렇게 업무 지역, 그 상가 사무실들이 많이 있는 업무 지역들이 좀 많이 있다라면요, 여기는 낮에 정착 인구죠. 그런데 소비력은 좋은데 어떤 한 시간대, 저녁 시간대에 퇴근 시간대 이때 좀 많이 휩쓸어가는 경우죠. 대표적인 게 홍대라든가 아니면 강화문 일대, 강남 일대, 이런 건국대 일대 이런 쪽으로 보이시는데 이런 상권들은 좀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가격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치러야 될 비용이 많기 때문에 월세도 높죠. 그런데 세입자도 힘들고 집주인도 비싸게 사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수익은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좀 많이 낮습니다. 이런 지역들, 상업의 업무 지역 형성되는 데는 보통 수익률이 심지어는 낮은 데는 3.5%, 좀 평균 4에서 한 4.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높은 그런 걸 보이는데, 반면 정착 인구가 많은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있고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이 좀 있죠. 그런데 단지 내 상가들은 일단 이 단지 하나에 의존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든가 세탁소 이런 것들은 한번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 단지 규모가 1000세대다 2000세대 하면 일단 한번 가격이 정해지면 이 아파트의 수요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올라가거나 또 투자 수익이 나거나 시세 차익이 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드물게 되죠. 그래서 좀 지루한 맛이 있죠. 반대로 이 아파트 대규모 단지들이 모여서 만든 집중된 그런 상가 지역, 여기 이런 아파트가 많은 지역들은 근린 생활 시설들이 집중화되기 때문에 이런 상가들은 오히려 장사도 잘 되고 학원 가도 잘 되고 병원 가도 잘 되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이런 데는 또 상가들이 가격이 좀 싸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낮기 때문에 월 수익은 낮아도 수익률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늘 불안함이 없이 가고요. 또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하실 은퇴 세대라 이런 분들이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착 인구를 보더라도 두 가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 유동인도 함께 있는 지역이 좀 좋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런
상가가 큰 업무 지역은 유동인구가 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받침이 되죠. 안정적인 수익. 반면에 또 이런 아파트 단지에 보시면요. 거대 단지에 보면 주변에 이렇게 업무 시설들,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유동인구를 좀 발생시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은, 이 상가를 볼 때 요 내부만 보는데요. 지도를 크게 이렇게 좀 넓게 보셔가지고 주변에 이러한 업무 시설들이 좀 있는 그런 산업단지라든가 업무 시설들이 있는지를 꼭 살펴보면서 유동인구를 어느 정도 끌어들일 수 있는지를 좀 체크해서 이렇게 유동인구 함께 있는 지역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만족이 되더라도 상가는 좀 투자를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는 잘못 사면 되게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 20% 정도만 3대를 물릴 수 있는 상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교통이 어느 정도 고립된 지역이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상가라는 부분은 너무나 교통이 좋으면은요, 유동인구화 돼버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있는 이런 상권들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지역별로 뭐 지하철 7호선이 개통이 됐다? 그런데 지하철 7호선 장사가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강남하고 연결된 지하철 7호선 강남하고 연결돼 있죠. 좋은 상권들이 강남 쪽으로 다 뺏기기 때문에 오히려 장사가 안 되는 지역들이 보면 지하철 7호선 따라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교통이 어느 정도 고립되고 이렇게 아파트라든가 주택가가 많이 형성돼서 장사가 잘 됐던 곳들이 이 지역이 딱 강남의 7호선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히려 손님들이 빨려 나가는 현상이 좀 보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블랙홀 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동이라는 거하고 연결이 된 지역 아니면 강남하고 연결된 지역들은 오히려 주변은 오히려 잘 됐던 상권들은 그냥 장사가 안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업하던 그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잘 되는 데 가다 보니까 아파트도 또는 주택도 비어가는 현상을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블랙홀 현상을 소위 빨대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이 어느 정도만 좋아야지 너무 좋은 지역들, 이런 거대 상권들과 고립되지 않은 지역들은 장사가 더 안 되기 때문에 상가 선택이 좀 어렵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상가 지역이 계속 확장되지 않는 지역을 찾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아파트도 어느 정도 공급량이 돼야 되는데 수요를 넘어나는 그런 공급이 되면은요, 공실이 나고 여증산에 나가지고 결국 장사가 안 돼, 임대가 안 들어와서 가격이 하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장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가가 좀 잘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워낙 인구가 많고 요즘 돈벌이가 안 되다 보니까 좋은 상가는 막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상가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땅 파가 짓고 그렇게 되면 확장되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가 지역이 계속 확장될 수 없는 지역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건 맨날 우리 지역주택, 전통 재래시장 같은 거 싸우는 거죠. 주변에 백화점 들어오면 주변에 상권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것도 거대한 빨대 효과죠. 이게 블랙홀이죠. 이 백화점이 없으면서 백화점처럼 상권이 집중되는 지역을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좋은 지역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 동백지구라는 데가 있어요. 동백지구는 아파트 값은 낮고 어떻게 보면 베드타운화 돼 있는데 일부 상권이 위쪽으로는 장사가 잘 되고 중간에는 안 돼서 공실했다가 아래쪽은 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위쪽에 있는 것은 반경 1.2km의 아파트가 8,900세대가 대규모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좀 내릴지라도 상권은 계속 유지되고 오히려 장사가 잘 되는 그런 특성들이 좀 많이 있다. 그래서 백화점이 없으면서도 그 지역에 갔더니 백화점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특히 학원가가 잘 구성된데 병원가가 잘 들어오는데 특히 성남에 와서 어떤 산부인과 하나가 들어왔는데 산부인과가 잘 됐더니 그 지역 일대가 다 잘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산부인과 같은 거 들어오는 데는 인구가 그만큼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도 매우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적어도 세 가지 정도만 가져가도 일단은 안정적인 투자가 될 것 같고요. 네다섯 가지 잘 다 맞추면 바로 황금 상권.
영원히 항아리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권이고, 이런 것들이 한 네 가지만 충족이 안 돼도 툭 터진 자료, 물을 부어도 계속 내려가고 하향 평준화가 되는 그런 상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요, 좀 더 넓고 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세미나 과정 같은 걸 통해서 좀 더 집중 탐구하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 세미나를 하니까 한번 오셔서 더 많은 상권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